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너무 스타트업이 없을 것 같은 업계이지만 그래도 재밌는 시도들이 있는 업계인 그러니까 안경 콘택트 렌즈 업계에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좀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와비파커라는 회사와 또 우리나라 회사들을 같이 몇 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 스타트업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미국 시장, 북미 시장 그리고 뭐 일부 유럽 국가 시장에서 안경 시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미국이 안경 맞추는 게 엄청 비싸다고 해요. 북미 시장이. 그 이유는 이제 안경 시장이 거의 독과점 시장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이제 룩소티카 그룹이라는 안경 만드는 대기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엠마? 아니요. 이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룩소티카 그룹이라는 회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안경, 선글라스 등등을 만드는 이제 회사고 상당히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해가지고 제품 개발, 디자인부터 생산, 물류, 유통까지 이제 밸류체인 전반의 BM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웬만한 안경 브랜드는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대표적으로는 레이벤 아시죠? 레이벤, 네. 레이벤이랑 오클리 이런 유명한 브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라이센스드 브랜드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 조르지오 알마니 맞나 이렇게 말하면 알마니. 네, 알마니, 버버리, 불가리, 샤넬 등등등 이제 이런 브랜드들 다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고 굉장히 M&A 바탕으로 몸집을 불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클리도 사실 2007년에 인수를 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한 150개 국가에 도매상도 9,200개 정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메드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시력 보험 회사까지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없는 개념일 텐데 북미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비전 인슈런스라고 해가지고 안경을 맞출 때 안경이 너무 비싸니까 그 보험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안경을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들에서 이제 보통 건강보험 지원해주듯이 이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만큼 안경을 맞추는 게 비싸니까 이런 게 이제 지원 사항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룩소티카라는 회사가 2019년에 프랑스계 또 큰 아이웨어 회사인 에실로라는 회사랑 합병을 해가지고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지금 사실상 전 세계 이 안경 시장 점유율의 거의 4분의 1, 거의 30%에 가까운 이제 마켓셰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이름으로 파리 주식시장인 유로넥스트 파리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23년 2월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한 820억 달러, 820억 유로겠네요. 820억 유로고 원화로 한 104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당히 이제 돈을 잘 벌어요, 당연히.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마켓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비용을 많이 받겠죠. 경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경쟁에서 너무 우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21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한 30조 원, 원화로 30조 원 정도 벌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원화로 4조 7천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16%예요. 그러니까 쓸 거 다 쓰고 이만큼 버는 거니까 상당히 잘 버는 거고 이제 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북미 시장에서 온다고 합니다. 구분 손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북미 시장에서 1년에 한 15조 가까이 버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시장, 요런 이제 회사가 북미 안경 시장 거의 독과점에 가깝게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경이 맞추기에 돈이 좀 많이 들고 근데 또 이게 소모품이고 시력이 또 바뀌기도 하니까 자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인 포인트가 시장에 있었다고 해요. 혹시 엠마도 해외에 거주하실 때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안경을 맞춰가죠. 한국에서. 그죠? 미리 여러 개를 맞춰가죠. 그죠? 대비해서.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란 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잠깐 들어올 때 안경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예 그 이민 간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이제 한국 안경점 중에 해외 배송을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블로그 같은 데나 이런 데 써가지고 카톡으로 주문을 받아서 맞춘 다음에 이제 해외 배송을 해드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동양인은 좀 이제 동양인 얼굴에 맞는 안경 사이즈나 그런 게 있는 걸도 있을 것 같고 가격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의료보험
이랑 의사 관련된 제도들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쵸.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안경을 맞출 때는 그냥 뭐 안과에서도 처방받긴 하지만 그냥 안경점에서 이렇게 검안하고 바로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능히 한데 미국에서는 의사를 봐야 된다거나 네, 도수 있는 안경을 만들려면 프리스크립션을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격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안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도시별로 차이는 있긴 한데 안 그래도 미국의 땅덩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 안경점 항상 뭐 역세권이나 이런데 무조건 그냥 있는 거고 안경점이 멀고 막 접근이 어렵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들도 있고 또 뭐 병원 가서 그 처방전 받고 또 안경 주문하고 하는데 막 1주, 2주 막 이렇게 걸리는 케이스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1시간 내에 거의 끝낼 수 있잖아요. 정말 빨리 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불편함들,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오래 걸리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해보고자 이제 등장한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이제 와비파커입니다. 이게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하긴 했는데 2010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뉴욕에서 설립된 회사고 그래서 사실 벌써 지금 10년이 훌쩍 넘은 회사죠. 참고로 이 회사는 상장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네네. 처음에는 이제 이 와비파커라는 회사가 이때 아마 와튼스쿨에 다니던 이제 창업자들이 안경이 왜 이렇게 비쌀까를 고민을 하다가 좀 싸게 한번 온라인에서 팔아볼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라인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매장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한 5개 정도 프레임을 골라서 이제 고객이 골라서 집으로 배송을 하면은 내가 집에서 써보고 괜찮은 거를 하나만 뭐 사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한때는 이제 뭐 안경계 넷플릭스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집에서 써보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AR 기술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뭐 안경 5개를 고르더라도 더 여러 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뭐 같은 데서 뭐 이제 안경 착용을 해보면 어떨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시스템, 집에서 5개 써보는 시스템이랑 이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내 안경을 이제 시착을 해보는 AR 기술 같은 걸로 시착을 해보는 서비스를 젠틀몬스터가 창업 초기에 따라 했었다고 합니다. 젠틀몬스터 한국 그 안경 브랜드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가 실패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안경점 너무 가기가 쉽고 그렇죠. 주변에 많죠. 네, 너무 가기가 쉬우니까 별로 요거의 매력을 못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온라인몰로 시작을 했고 이제 가격도 다른 안경점 대비 굉장히 낮췄는데 이제 기존에는 보험까지 적용을 해서 사야 될 정도로 안경이 꽤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300불 정도? 원화로 따지면 거의 30만 원이고 거기다가 이제 보험을 적용하면 좀 싸지는 그런 수준이었을 텐데 뭐 사실 모든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해주면 너무 땡큐지만 그래서 와비파커에서는 가장 저렴한 이제 모델을 도수 있는 렌즈랑 프레임까지 해가지고 95불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하게 이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프레임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뭐 여기도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격은 천차만별일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존의 플레이어들보다는 조금 싼 가격에 이제 저렴한 그 안경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안경 제작을 좀 외주를 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인하우스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연구소나 이런 것들도 설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받다가 이제 21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1% 정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오래된 뭐 룩소티카 그룹이나 이런 데는 막 1960년대인가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이제 정말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그렇게 뭐 먹지는 못했고 근데 1%라고 하더라도 뭐 매출이 한 5억 불 정도? 네, 5억 불 정도면은 거의 한 5천억 원. 네, 5천억 원 정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꽤 그래도 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시장이 그래도 크긴 크구나. 물론 여기도 이제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미국의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안경은 써봐야 되는 거고 오프라인 매장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쨌든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안경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력이랑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프라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뭐 2013년부터 사실 2013년이면 되게 창업 초기이긴 하거든요. 2010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늘려가지고 안경 입점시키기도 하고 본인들 매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90% 이상 미국, 캐나다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 오프라인 비중이 더 커져버린 그런 회사죠. 약간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온라인화 되어가는 세상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만 어쩔 수 없는 분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은 했지만 오프라인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모델이 저는 해외에서 안경을 맞춰보거나 이런 적은 없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좀 독특한 그런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되게 이커머스 강국이잖아요. 정말 모든 거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시대고 되게 가까이에 마트나 편의점이나 등등등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커머스에서 많이 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안경은 온라인에서 살 수 없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게 국내에서는 국내 법상 도수가 들어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안경테와 선글라스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한때 이제 안경이랑 콘택트 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안경사협회에서 네네. 온라인으로 이걸 판매를 할 경우에 전문가에 의해서 뭔가 검한 절차나 진단 없이 구입을 할 수 있어서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해서 무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리 있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뭔가 콘택트 렌즈나 사려면은 사실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해외에서 사는 것보다 이제 해외라고 하면 아마 중국이겠죠. 네네. 중국에서 이제 일회용으로 살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값에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태국에서도 많이 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물론 위험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일부 이해는 가긴 하지만 그쵸. 네, 사실 가격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원할 수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첨예하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너무 법이 좀 강하다.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왜냐면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일본의 라쿠텐, 중국의 티몰이나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안경, 콘택트 렌즈를 다 팔고 있어서 너무 한국만 좀 시대의 흐름에 뒤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도수가 들어간 안경도 다 이제 팔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한국만 특이하게 또 그 동아시아 3국 중에서 도수가 들어간 안경을 이제 온라인에서 못 사는 시장이네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안경점에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이제 살 수 있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의료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된 건데 이제 오히려 온라인으로 사면은 그걸 그렇게 진단이나 검안이나 이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 절차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좀 허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귀찮아지겠네요.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사실 와비파커도 이제 도수 있는 안경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보면은 처방전 받은 내용을 막 입력하는 그런 폼 같은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력 근시면은 몇이고 막 그런 디옵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값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출해서 입력을 해야 돼서. 근데 사실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니까 안과에서 처방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플로우여서 그거를 받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죠. 네. 지금은 검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같은 게 생기기가 좀 힘든 그런 규제 상황인 것 같고 딱히 니즈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에실로 룩소티카 그룹에서 거의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 밸류체인에서 BM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안경 보험사까지 이게 거의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사인가? 되게 큰 보험사인데 그것까지 이제 가지고 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엠마도 못 들어보셨을 정도로 좀 약간 낯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안경은 어디서 만드느냐 이게 또 궁금했거든요. 안경이라고 하면은 다들 어디에서 만들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 대구가 안경 산업의 메카라고 해요. 이게 그 대구에서 시작된 이유도 사실 그닥 뭔가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찾아보다 보니 6.25 전쟁 때에 이제 피해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입지 않은 지역이 대구라서 안경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거기에서 형성이 돼서 이제 대구 북구가 안경 집산지로 성장을 하고 이제 대구 안경 특구도 조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960년대 그때 이제 국제 셀룰로이드 공업사라는 곳에서 이제 대구에서 최초로 해외로도 홍콩으로도 안경테를 수출을 하고 종업원이 한 3,000명 정도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엄청 컸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경 산업이 있다가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이제 등등 이제 행사를 이제 치러
키워야 하는 시점이 오기도 했고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안경 착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패션이 되다 보니까 그쵸. 한 80년대까지 이제 안경 산업이 호황기를 누렸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 이제 한 10년 사이에 중국 쪽에서 이제 저가 이제 안경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해외 브랜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국 브랜드들과 네 사실 이런 M&A로 커왔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워낙에 요즘에 이제 명품이나 럭셔리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수입도 더 많이 되고 하다 보니 또 대구의 현재 이제 안경테 산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도 아직은 위축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를 한다던가 이제 스마트 안경을 한다던가 그런 뭘까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정부 쪽에서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해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특징들, 강점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 안경이면은 뭐죠? 아마 뭐 구글 글라스나 뭐 애플 뭐 그런 쪽이겠죠. 그런 렌즈나 안경 테나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거의 한 5년 아시죠? 5년 전부터도 뭐 애플 글라스, 뭐 구글 글라스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편한 점이 많죠. 실현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미흡하죠. 네. 그렇군요. 저는 대구가 이렇게 이제 안경을 많이 만들던 도시라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내 안경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좀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 안경점이 많아지는 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구도 이제 1960년대에 되게 잘 됐다고 했잖아요. 안경 생산이.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실로 룩소티카 그룹이 창업했던 시기랑 되게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뭔가 좀 이제 세계화를 했다면 네, 좀 더 글로벌 진출을 뭐 이때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홍콩에 수출하고 막 이랬던 거 보니까 네, 좀 더 이제 각 잡고 했다면은 지금쯤 더 커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해외에서 또 잘 나가는 안경점이 있다고 해요. 윤 베를린이라고 독일에 있는 한국의 안경점이라고 하고 2016년에 이제 첫 안경 브랜드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젠틀몬스터가 한국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해외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에서도 윤 베를린이 한국 브랜드라는 걸 알고 좀 충격을 받았던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윤 되게 한국성 아닌가? 근데 이제 해외에서 볼 때에는 뭐 YUN이면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이게 뭐 한국인지 뭐 중국인지 그럴 수 있겠다.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윤 베를린은 아버지 윤철주님이 30년 이상 안경 제조업에 종사를 하셨는데 이제 따님이 패션 디자이너셨는데 좀 패션적인 느낌을 안경에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같이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많이 말했다시피 한국의 그 안경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빠른 거만 이거를 좀 도입을 했고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렌즈랑 안경테를 고른 후에 공장에서 이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몇 주 동안 이제 걸려서 이제 안경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좋은 안경점을 차리신 거죠. 그래서 제작 시간이 한 20분 정도라고 해요. 이런 한국의 빠른 스피드를 적용을 해서 좀 큰 성공을 가져왔다고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게 안경이 뭔가 패션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뭔가 의료용품으로 많이 예전에는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뭔가 패션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도 또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도 많이 어필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2015년, 16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년에는 성수동으로 이제 오히려 오셔서 윤서울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드셨는데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되게 뭔가 힙한 공간이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고 뭔가 안경을 셀렉을 할 수 있는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은 가보고 싶습니다. 역수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역시 이제 디자인이죠.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제는 디자인이죠. 저도 이제 하나, 이제 젠틀몬스터에 대해서 그냥 저는 되게 간단하게 얘네가 어떻게 돈 버는지 그것만 재무제표만 살짝 봤는데 왜냐면은 젠틀몬스터 항상 그 매장 지나가다 보면은 막 되게 갤러리처럼 돼 있고 멋있는 조형물 있고 사실 얘네 이렇게 이런 거 할 정도로 막
돈 낭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이랑 무관해 보이는 그런 전시물들 있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 많이 쓰고 하는 건 아는데 뭐 얼마나 버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일단 이 젠틀몬스터는 브랜드 이름이고 이제 회사 이름이 II 컴바인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여기가 창업을 하신 게 어느덧 10년이 넘었어요. 13년 차시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젠틀몬스터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꽤 됐죠.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건 완전 그 K 안경, K 명품 안경 토종 브랜드고 전 세계 30개국에서 지금 벌써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21년 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이 3,220억. 안경 팔아서 3,000억을 버는 회사인데 사실 요거를 이제 쪼개서 보면은 정확히는 그 아이웨어 매출은 2,833억이고 화장품 매출이 꽤 커요. 화장품 매출이 279억인데 여기가 그 템버린즈라는 화장품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요즘 갑자기 핫해진 그 핸드크림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것저것 다 파는데 그 제니가 광고에서도 핫하죠. 네, 그 템버린즈 매출이 또 279억 정도. 그러니까 많이 벌더라고요. 화장품 팔아서. 네, 그밖에 뭐 기타 매출들 여기서 뭐 뉴데이크라는 그런 베이커리 같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명하죠. 네, 줄 서고 난리 났었잖아요. 뭐 그런 거 합쳐서 한 100억 버는 것 같고 그래서 다 해서 3,220억 정도를 버는데 되게 놀라운 거는 원가율이 매출 원가가 576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매출 대비 따지면은 한 17% 정도. 그러니까 막상 이 제조 자체에 들어가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근데 대신 이제 판관비를 많이 써가지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남으면 이제 영업이익은 그래도 한 18% 정도 버는 영업이익. 놀랍네요. 네, 꽤 많이 벌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죠. 네, 영업이익률만 따지면은 아까 그 에실로 룩소티카랑 영업이익률은 이제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기도 꽤 돈을 잘 버는구나. 그래서 매출이 이제 해외 법인도 많고 하거든요. 이제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차이나 법인, 중국 법인에서 거의 이 안경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오고 있어요. 한 1,064억을 벌었더라고요, 작년에. 중국에서만. 뭐 다른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지만. 그래서 뭐 한국 연예인들이 워낙 많이 쓰고 하니까 중국에서 광고 효과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고, 플러스 이제 선글라스가 아까 그 레이벤이나 이런 것도 되게 예쁘긴 한데 약간 동양인의 그 얼굴 구조엔 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젠틀몬스터는 이제 한국 동양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더 동양한 얼굴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안경 관련 이제 회사들, 미국의 이제 와비파커,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제 와비파커를 근데 조사하면서 알게 된 그 에실로 룩소티카 그룹의 어떤 엄청난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 장악력이 솔직히 조금 더 놀랍긴 했어요. 네, 와비파커의 비즈니스 모델보다도. 이렇게나 많이 돈을 벌고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마치 게. LVMH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거의 그런 느낌이죠. 프랑스의 제1 네. 시가총액 1위. 네. 거의 그런 느낌이죠. 거기서도 많이 M&A 통해서 뭐 티파니 이런 것도 사드리기도 하고 명품 그리고 뭐 모에샹동 샴페인 네네네네. 브랜드도 있고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들을 뭐 M&A 하는데 거의 뭐 안경계의 그런 LVMH가 아닌가. 그쵸.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요건 TMI인데 이 창업자가 그 룩소티카 창업자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탈리아의 두 번째 가는 부자? 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벌어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아무튼 안경 회사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분야일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 재미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나라별로 이제 규제가 달라서 비즈니스 성장하는 게 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유럽 시장과 한국 시장과 이런 다른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대구라는 곳에서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요. 해외에서도 또 잘 되는 브랜드도 있어서. 윤베를린. 그리고 뭐 젠틀몬스터도 계속 잘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신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안경 회사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